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 다 고1, 현재 고2, 이제 고3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고1 얘기는 빼고 진행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까? 혹시 내신을 여쭤봐도 될까요? 내신? 1학년도 잘했는데요. 2학년도 조금 1학기. 1학기 때 과목 원래는 1이 나왔는데 2학기 때 2개인가? 두 개 정도. 2개가 이제 1학년 때 2학기보다 1학기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2시니까 고1 얘기는 빼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고2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를 계속 밀 거냐, 아니면 교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종합적으로라도 방향을 맞춰서 그러니까 2등급이 보이더라도 2등급이 보이더라도 종합전형은 어쨌든 전체 평가니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핵심이냐면, 이게 어쨌든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정시에서도 출결 제외하면 일부 대학들은 또 교과 평가라는 걸 또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의 수시 때 교과 종합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정시 때 의미 있는 또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애들처럼 고2 1학기 딱 끝내놓고 나는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의 내신이나 구체적인 어떤 세특이나 창체 활동을 놔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고3하고 내년 고3의 차이예요. 혹시 지금 자녀분이 몇 학년? 지금 현재 고1? 그럼 고1까지 섞어야 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고1부터 학교 생활, 그러니까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과 정량평가, 영향력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학교는 교과를 정량과 정성을 같이 평가하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대학별로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마 조만간 지금 현재 받으신 책이 202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같은 회사에서 2028 버전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입시 확정안은 아니고 시행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계획안, 시행계획안이라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3 애들도 사실 작년에 1년 전에 이제 발표한 시행계획안은 지역의사제가 없었거든요. 책자에. 근데 지금 받으신 게 버전 1인가요? 2인가요? 버전 1인가요? 네. 그 버전 1 보시면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멘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행계획안에서는 이렇게 확정안이 넘어갈 때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좀 보시기가 좋은 책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은 중3 부모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 교과가 조금 2등급도 보이고 조금 등급이 좀 내려앉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2학년 올라가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은 어쨌든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2등급 2개 정도 보이는 건 크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 네. 제가 뒤에 자료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올 초에도 이제 고교 선택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자료를 넣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에 다 1등급인데 하나씩이 2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도 2등급이 하나 있고 1학년 2학기에도 2등급이 하나 있고 그래서 총 5개 학기에 2등급이 하나씩 있었을 때 평균 등급이 1.16이 나와요. 근데 이 1.16을 지금 현재 9등급제로 환산을 했더니 비율상으로 한 2.8% 정도 돼요. 그러면 9등급제로 했을 때 전년도 교과로 합격한 라인을 보니까 성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기에 하나씩 2등급이 있었을 때. 근데 만약에 2개 정도가 2등급이 보인다면 아마 서성한 라인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교과 자체는. 근데 어쨌든 그 아랫단에서는 교과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아이가 이제 고3 올라가서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본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 그다음에 교과로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 둘의 대학 라인을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그냥 거칠게 얘기할게요.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충남대 충북대를 가야 된대요. 근데 교과는 2등급이 2개씩 있어도 서울권은 충분히 교과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과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이 친구는 서성한부터 그 이상 갈 수 있어. 그럼 저희는 교과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는 이제 기왕의 교과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종합으로 그 라인보다는 높은 데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되실까요? 이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보다 좋은 학교다. 그럼 교과를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단, 혹시 정시 때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내신은 챙기자라는 거고,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로 지원하는 학교보다 낮다면 이건 반드시 살려서 가야죠.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2028 시행계획안을 보시고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책이라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가장 좋은 건 관심 있는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2028 시행계획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전제가 있어요. 저희는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걸 그냥 같은 범주 안에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전제. 수시 따로, 저희에도 고2 1학기 맞지? 1학기까지는 그래도 내신을 좀 올리더니 2학년 2학기 끝나고 이제 정시로 가야 되겠대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진 못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생각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고1 지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다. 아무래도 내신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단순히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정성평가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1 같은 경우는 올해 고1 끝날 때까지 또는 고2 넘어가기 전까지, 근데 이건 고2도 포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어쨌든 수능 과목이잖아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리는 어쨌든 해놓고 있어야 된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3학년 가서 새로운 버전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기본 개념부터 해서 고2 올라갔을 때 이 학습 역량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1 때 배우는 수학의 이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그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2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1 때 함수 파트가 안 돼 버리면
고2 때 배우는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따라가기가 힘들다. 근데 재수생들은 너무나 생각보다 많게 고1 과정부터 다시 공부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바로 재수함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수투의 지금 현재 수투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미분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수투의 미적이 약하면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또 그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단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능 과목이 아니지만 저 개념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놔야 고2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고2 부모님들께서는 자, 고1 때, 예를 들어서 고1 때 이제 기본 수학을 했어요. 고2 때 이제 대수든 미적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교과든 종합이든 사용하시려면 고3 올라갈 때 이 라인을 타고 올라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2가 됐든 기하가 됐든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지금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국어, 문학 독서,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이라고 하면 1학년 때 수학,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and 심화 수학, 통합 수학 또는 수학 과제 연구. 이해되실까요? 이걸 그 대학에서 표현할 때는 과목별 위계라고 해요. 위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심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 선택은 본인의 진로 또는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1은 일단 현재 고1은 이거 수능 개념 아니니까 뭐 내신만 신경 쓰고 끝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 다음 학년을 위한 기본 베이스. 그리고 나름의 진로 선정을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꼭 학과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계열이라도, 그러니까 공학 계열이다, 사회과학 계열이다, 이런 계열만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주셔야 나중에 고3 때 수시든 수시의 교과든 종합이든 그 다음에 정시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왜 써놓은 거냐면 구체화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 만약에 제가 생명이나 큰 틀에서 보면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의대 포인트가 맞춰지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쪽에 이제 관심이 갔었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활동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생명의학 계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3학년 때 한의대에 이제 집중적인 활동 양상을 보인다. 괜찮다. 꼭 1, 2학년 때 한의대 표현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할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특히 권장 과목. 이건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권장 과목을 올리는 학교도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서강대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권장 과목 없습니다라고 올려놨거든요. 근데 뭐 이대가 됐든 뭐 연대가 됐든 다른 학교들은 뭐 부산대 뭐 이런 데 보면 권장 과목, 계열별로 학과별로 권장 과목을 올려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특히 현재 고1은 고2, 고3 올라갈 때 그리고 고2 분들은 이제 고3 올라갈 때 진로 선택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많을 거니까 그쪽 관련된 과목들을 조금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이 교과 이수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모의고사 고1도 그렇고 고2 특히 고2는 모의고사를 보고 반드시 조금 요거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는 꼭 점검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인데 EBS 들어가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왜 오답률 베스트 15 해서 올려요. 그러면 자녀분께 시험지 놓고 오답률 1위부터 15위까지가 있을 거잖아요.
15위까지 간다는 얘기는 서론 문제 중에 절반이잖아요. 이 1위부터 15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는지 일단은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셔라. 일단 이 개념형 사이즈의 문제부터 점검을 해라.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한 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2 부모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이수 과목 선택 중요하고 과목 간 위계 아까 말씀드렸고, 요게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건 1학년 1학기보다는 1학년 2학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취도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1학년 2학기가 이렇게 조금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학기 때만이라도 올려주시는 게 좋다. 저걸 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추이. 이 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에서 이 평가 지표를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 저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8학년도 수시 확정화는 수시입니다. 정시는 아니고 수시 확정화는 이제 내년 5월에 확정이 됩니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시행 계획안만 나와 있고 정시는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2 후반부 수시 지원 전략 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2 학부모님들께서는 교과 라인하고 종합 라인하고 저희가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을 보면 뭐 농어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자녀 전형도 있고 또는 왜 뭐 할아버지 이쪽에서 뭐 국가유공자 뭐 등등등 그게 여기에 이제 기회균형이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전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지는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데 이게 부모님들 저 같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에서는 등급 자체가 몇 개 있는지 2등급이 몇 개 있는지 보다는 일단 내신의 추이 내신 성적의 추이를 일단 교과 종합 비교를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2등급이 좀 많아졌어. 이러면 교과보단 종합 쪽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처음부터 막 3, 4, 5 막 이쪽이 막 너무 많아 보여. 그러면 이 둘 다 힘들 수 있다. 의미 있는 학교를 찾기가 힘들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논술을 언제 합니까? 그럼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정시라도 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뭐다? 정시로 가더라도 많은 학교들이 수능 100만 가지고 뽑는 학교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출결 정도 들어가는 학교 위주로만 선발을 하셔야 돼요. 학교를. 교과 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는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출결만 반영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교과 종합이 안 된다. 그러면 수능으로 가지만 그럴 때는 이제 출결만 반영하는. 근데 출결도 뭐 5 반영하는 데도 있고 10만점으로 본다면 5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10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2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출결이 괜찮다. 그러면 출결 20 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나름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내년 9월 모의고사 보고 수능 전까지 어려운 문제 막 집중 공략해도 괜찮아요. 초반에 꼭 말씀드릴게요, 두 분께. 애가 만약에 계속 엄마 나 이거 뭐 문제집 사야 돼. 무슨 문제인데? 그랬더니 기출이나 수특이 아니고 자꾸 실모라는 표현을 혹시 쓴다면 초반에 말리셔야 돼요. 성적에 상관없이. 실모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 여름방학 이후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초반에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꾸 나와야 돼요. 혹시라도 자녀분이 이거 풀 수 있어, 내 실수했어, 설명회 때 얘기했던 애가 우리 새끼구나 이러셔도 돼요. 이거 되게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 실수를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수능 과목 적절한 학습 시간 배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초반에는 탐구를 안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할 거예요. 심지어는 영어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을 놓고 뭐 탐구를 만약에 1을 줬다. 그럼 1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국어 4, 수학 4를 주고 영어랑 탐구를 1을 주겠다고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이 1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 하다 보면 얘를 못 해요. 안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통과나 통사를 개무시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비평가 문제 보면 선생님들 말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념으로 보면 물화생지에 한두 단원씩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 사탐 같은 경우도 9과목에 한두 단원 정도가 막 섞여 들어가 있는, 심지어 자료에는 세계지리 자료를 주고 선택지에는 뭐 사회문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리가 막 들어온다든지, 완전히 통합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개념적인 것만이라도 저학년 때 확실히 좀 해뒀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제 풀면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찾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학습 시간 배분.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고3 되셨어요? 내가 3월 모의고사를 봤어. 5월 모의고사도 봤어. 6월도 볼 거잖아요. 6월을 잘 못 볼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6월 못 본 거에 대한 신경 쓰임보다는 3월달 성적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 얘기에 붙일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내년에 재수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라는 거거든요. 왜 이 고민을 하냐면 올해만 지역의사제가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전체 인원을 늘리는데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올해는 490, 내년 8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 몇 년간, 5년인가?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지역의사제 전형 계속 살아있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계약학과예요. 이 계약학과의 흐름이 올해만 끝나고 말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3이나 올해 재수생들이 공부를 다시 해서 계약학과를 쓰려고 했는데 계약학과 안 됐어요. 근데 내년에 수능 체제가 바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국어 엄매를 하고 지금 수학 미적을 하고 만약에 생명하고 사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생명하고 사회문화 한 애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미적이 지금 현재 미적분이 지금 고1, 고2 교과가 지금 미적 2예요. 그럼 미적 2 사이즈의 한 애가 수원수투가 어려워서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어? 문법 했잖아요. 이 친구가 문학독서는 똑같이 갔을 거고 화작문 이 정도 했던 애가 화작문이 어려울까요? 화법과 언어 했으니 화법, 독서와 장문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의대가 목표인 애였는데 얘가 만약에 성적이 안 돼서 약대나 한의대를 갔다. 다시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의 한 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3 재학생들은 이 성적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자신의 위치라는 걸 자꾸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건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 고3 올라가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의고사 딱 보시면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이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서 A대학교 A학과라고 했을 때, 물론 이 대학은 표준 점수로 선발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왜 지원 배치표라는 게 이제 고3 학교에서도 아마 상담할 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근데 A대학 A학과를 이 배치표를 봤더니 만약에 표준 점수가 만약에 400이라고 치고 100분위가 만약에 288이라고 할게요. 근데 본인의 점수가 표준 점수는 400이고 100분위가 286이다. 만약에 본인의 점수가.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반대라면 위에 게 내 점수고 배치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주요 대학에서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1단계, 2단계로 나눠 놓으면서 100분위로 활용을 한대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는데 왜 변표를 쓰는지, 변표를 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100분위를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표준 점수를 만들게, 이거예요. 성적표에 찍혀져 있는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우리 학교는 우리식으로 표준 점수를 다시 만들 거야. 이게 이거거든요. 변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 그러니까 정시를 이렇게 쓰실 때, 표준 점수가 유리하겠구나. 100분위가 유리하겠구나. 탐구는 성적표에는 탐구가 표준 점수가 높은데 변표를 썼더니 1점이라도 깎이면 이건 변표 반영하는 대학교를 쓰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실까? A대학, B대학이 C대학 이렇게 있는데 여긴 표준 점수로 뽑겠대요. 여긴 100분위로 뽑겠대요. 탐구를. 근데 여기는 변표를 쓰겠대요. 근데 만약에 표준 점수가 65고 100분위가 98이고 변표로 갔더니 만약에 이게 본인의 점수예요. 본인의 점수인데 100분위 98을 기준으로 변표 쓰는 대학이 다시 표준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변표로 갔더니 얘를 기준으로 이 학교는 성적표에는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66.04라고 만약에 나왔어요. C대학을 갔더니 A대학은 표준 점수를 쓰겠대요. 그러면 65로 가는 거예요, 그냥. B대학은 100분위로 반영을 하겠대요. 그럼 98로 가는 거예요. 근데 C대학은 탐구를 변표를 쓰겠대요. 그럼 100분위를 기준으로 얘네가 새로운 표준 점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66.04다. 그럼 누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변표 쓰는 대학이 유리한 거라고요. 왜? 성적표는 65니까. 1점이라도 높여놨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건 조금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얘기. 하지만 그래도 고3을 앞두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렸고,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시가. 그래서 지금 저도 저쪽 기숙학원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내년 또 28학년도 입시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마 올해 9월 달에서 학원에 이제 그 전체 운영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28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막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과에서도 교과 100만 뽑는 학교보다는 어쨌든 옵션이 걸린 학교가 많아요. 근데 정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자, 대학별 교과 평가 반영 방법. 그러니까 정성으로만 가냐, 정량도 들어갈 거냐. 그다음 요거 만약에 정량 평가를 한다면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반영하니? 수능 점수가 있고 교과 평가가 있을 거니까. 어떤 학교는 서울대 아시죠? 서울대는 40 반영하겠대요. 팁을 드릴게요. 한 4년 전인가? 서울대는 정시에서 일반 전형이 있고 직윤이 있어요.
얘는 교과평가가 20% 반영이고 지교는 40% 반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진학사 같은 데에 모의 지원을 했어. 그럼 거기 1등부터 10등이 있다고 해볼게요. 10명 뽑아요. 점수 공개를 딱 열어봤더니 일반 전형 교과평가 20 가지고는 수능 성적 1등부터 10등의 순위를 역전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12등짜리가 최초합이 돼요. 원래는 수능 성적으로는 12등이었어요. 최초합이 안 되는 점수였다고요. 이 40은 역전이 가능해요. 실제 있었어요. 제가 용인기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하구나. 10 정도면 어떻게 20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점자를 가르기 위한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이렇게 수능 점수가 동점자가 있으면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거기서 좀 더 학교생활 우수자 얘네들을 선발하겠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 가면 이건 역전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교과든 비교과든 활동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 학교는 피해야죠. 이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는 피해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같은 대학인데 학과별 수능 반영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 통과, 통사 이렇게 있다면 야 우리는 여기다 40 주고 여기다 30 주고 10 주고 여기다 20 줄게. 반영 비율. 그러니까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300만점, 400만점, 100만점, 200만점이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과라고 할게요. 문과인데 이렇게 준 게 상경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경제는 이렇게 주겠다. 근데 그렇잖아. 영문과 쓰는 애가 수학을 이렇게 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열 또는 학과별로 이렇게 이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애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학을 월등히 잘했다. 국어는 조금 약해. 그러면 이 어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싫어 나는 경영 안 가. 아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가야 돼요. 여길 가면 안 돼요. 그럼 불리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경영만 고집했는데 국어는 원사이드하게 잘 봤는데 수학을 못 봤어. 근데 자꾸 여길 쓰겠대. 쓰면 안 돼요. 일단 일로 가서 복수 전공을 하든 해야지. 일단 진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학교를 낮추시면 돼요. 여기서 학교를 낮추면 되죠. 그럼 경영 가. 그럼 이런 거잖아요. 너 서강대 경영 갈래? 중대 국문과 갈래?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되죠. 아니면 굳이 경영을 간다고? 그러면 건국대 경영 가. 너 서강대 인문 갈 수 있는데 왜 여길 가? 선택해. 근데 애가 만약에 그럼 나 여기 갈래 그러면 빨리 말리셔야죠.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학교를 높이는 게 애들은 또 우선이니까. 네, 그리고 요거 이건 또 뭐냐? 이거 동일대학 내 똑같습니다. 같은 대학인데 가군에서 뽑는, 나군에서 뽑는, 다군에서 뽑는 학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과를 가나다군으로 나눠서 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군별로 또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료 다 받으셨으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 성대 거를 지금 자료에 넣어놨어요. 글씨 안 보셔도 돼요.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성대 수능 위주 일반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굳이 이 수능 위주 뒤에 일반형을 쓴 이유가 뭘까요? 다른 형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모집 인원이 제일 많아요. 다른 형보다는 일반형에 1307명을 뽑는데 여기 보니까 가군에 자유전공 계열, 사회과학 계열, 글로벌 AI 융합 여기는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45% 반영 비율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사과탐은 15, 영어는 10 이렇게 주겠대요. 근데 같은 가군인데 자연과학 계열 반도체 시스템 공학 약학은 국어에 15를 줘요. 그리고 수학하고 탐구 영역에서 우수한 거 40대 30으로 나눠서 주겠대요. 같은 군인데, 같은 가군인데 학과마다 달라요. 옆에 나군을 보시면 경영, 영상, 공학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어 수학에 똑같이 우수한 영역 45, 30, 그 다음에 탐구 15, 영어 10 이렇게 돼 있고 한국사는 감점 적용이래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인문과학 계열 글로벌 리더, 전자전기, 바이오 신약 규제, 컴퓨터 공학, 지능형 소프트 얘는 수학에 25를 주고 특이하죠? 국어하고 탐구에서 잘한 거 35, 30을 주겠대요. 이건 좀 의외예요. 지능형 소프트하고 컴퓨터하고 바이오 신약과 전자전기가 있잖아요. 이과 쪽이. 근데 국어하고 탐구의 반영 비율을 더 줘요. 특이하죠? 네. 보통은 이과라면 수학을 더 많이 줄 텐데. 네. 그 다음에 다군. 글로벌 경제, 건설환경, 반도체 융합 얘네들은 우수한 영역, 국어 수학 중에 45, 35. 이 우수한 영역의 비율도 달라졌잖아요. 가군, 나군은 45, 30이었는데 여긴 45, 35예요. 그러니까 다군이 굉장히 임팩트가 국어 수학이 센 거죠. 합이 80이니까. 누가 줄었다? 탐구가 줄었다. 난 성대를 가고 싶어. 근데 탐구를 못 보고 국어 수학을 잘 봤어. 근데 가나군을 쓰겠대. 말려야죠. 다군을 써야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거꾸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못 봤어. 근데 탐구를 잘 봤어. 그럼 탐구 반영 비율이 누가 상대적으로 높냐면 가군하고 나군인데 지금 45, 30 똑같고 가나군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군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못 보내는. 이게 다 다르다. 그리고 특화형이 있어요. 앞에는 일반형이고 수능 위주 특화형인데 여기는 인원이 확 줄었죠. 150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별 모집이 아니죠. 계열 모집이에요. 네. 그래서 사과대는 국어 40, 수학 10. 희한하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40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국어 수학 중에 하나 못 봤고 탐구를 잘 봤어. 그러면 일반형을 쓰면 안 되죠. 특화형을 써야죠. 그러면 수학을 잘 못 보내는 사회과학 계열을 써야 돼요. 근데 국어를 못 봤으면 자연과학을 써야죠. 이해되실까요? 네. 다 달라요, 지금. 근데 이건 또 가군이잖아요. 나군도 있어요. 여기는 인문하고 공학 계열입니다. 근데 반영 비율은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문과 쪽은 국어를 키웠고 국어 1등이 잘하네. 근데 이게 1컷 갖고는 안 될 거라는 예상이에요. 특화형이기 때문에. 저긴 원사이드하게 잘 본 애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제 생각은. 그냥 1등급이야. 근데 1컷이야. 여긴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표점, 여기 표준점수라고 했으니까. 인문과학 계열 지원 시 국어 및 탐구 영역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한 우리 대학 자체 변환 점수를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변환 얘기했죠.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표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 점수 갖고는 힘들다. 저렇게 40 정도 주는 데는. 네. 그렇게, 이게 학교마다 군별로 다 다르구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시행계획안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못 찾았고요. 그냥 서울의 주요 대, 가천대부터 홍대까지. 그거만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여기 교과 전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교과 100은 교과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교과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건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지역의사 전형이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가겠대요. 근데 지규는 전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다.
그러니까 지규는 1단계 먼저 5배수로 교과 100으로 뽑고 면접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쓴 거는 거기는 이제 흑백이라서 빨간색이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출결 있죠. 출결은 제가 빨간색을 뺐어요. 옵션이 붙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거. 교과 정량이 아니죠. 정성평가입니다. 성실도, 충실도, 과기대 교각 종합평가 30, 성대는 추천 인재는 교과 100이긴 한데 요거 좀 조심하세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대는 교과 100이 맞아요. 근데 교과 100 안에서 정량평가는 공통과목 35, 선택 35예요. 1, 2학년 나누겠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전체 과목, 뭐 출결도 포함해서 다 30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대 추천 인재를 쓸 때 1학년은 내신이 좋은데 2학년 때 좀 밀렸다? 그럼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와, 고대는 서류 2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찝찝한 거예요. 과연 수능 교과지 참, 정시가 아니죠? 서류 20.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신 좋은 애들 1등부터 10등 줄을 세웠어요. 이 20은 내신 1등부터 10등의 역전 현상을 가져오긴 힘들 것 같다. 근데 30은 좀 찝찝할 수 있다. 일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경희대는. 네. 그리고 대부분 출결이 많긴 해요. 근데 동국대, 와, 종합평가 30.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교과 면접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자, 지규는 100이고, 지규는 그냥 교과 100이고, 교과 면접이 따로 있다. 명지대. 한양대는 그냥 무조건 교과 100이고,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도 있지만 얘도 있다. 출결만 들어가고 여긴 면접.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제 왼쪽이 다 이제 빈칸이에요.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보다, 대부분 출결이 많죠? 출결이 많습니다. 서류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 40 숫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숙대도 지금 서류 30이고, 숭실대. 여기도 정성 10. 그러니까 역전 현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다 보세요. 왼쪽이 지금 계속 빈칸이에요. 다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서류 15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이화여대도 학생부 85를 반영하는데 정량 80에 출결 5는 있다. 외대 서류 교과 종합평가 30 반영한다. 와, 한양대 40. 저런 학교는 조심하셔야 된다. 단순히 내신만 갖고 덤빌 학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시 때 이제 교과를, 자, 왼쪽은 수능만 가지고 뽑겠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일부러 혼선을 좀 줄이려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도 학교 라인을 웬만하면 맞췄거든요. 자, 보세요. 가톨릭대인데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 로마자 1, 일반 로마자 2, 일반 전형 1, 2는 가나다군에서 전부 정시 수능 100으로만 뽑는다. 근데 일반 3, 가군에서 뽑는데 얘는 의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인적성 면접 5. 그 다음에 건대. 이거 보세요. 간하군은 수능으로만 뽑아요. 근데 다군에 있는 자유전공은 교과 정성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다 수능 100이고, 오른쪽은 옵션이 어쨌든 들어간다. 네, 대부분 제가 빨간 글씨 써놓은 거 보면 40 정도까지는 아직 많이 안 보이죠?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범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문제라니까요. 이 학교가 문제예요.
설명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괜찮아.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 학교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분 한 분 지금 어디 써야 됩니다. 이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아, 학교별로 이런 게 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애가 먼저 얘기하면 아, 우리 애가 그렇구나. 네, 대부분 네, 시립 때는 이렇게 출결 2 정도까지 걸어놓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은 입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한번 보고 제가 정리를 할 숙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 오른쪽만 잠깐 볼게요. 자, 교과 정성 10이에요. 정성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5라고 돼 있고, 학생부 30이라고 돼 있고, 교과 및 비교과 합해서 10이고, 여긴 교과 10이고, 학생부 평가 20이고, 표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역량평가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서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교과 위주라고 돼 있어요. 저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점수를 다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이 표현, 그러니까 서류라고 써져 있는데 교과 정성이냐 정량이냐, 이 임팩트가 과연 실제 수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거는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입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부분 여기 중앙대 보시면 중앙대는 아주 신선한 표현을 썼어요. 전형이 두 개잖아요. 수능 89, 수능 67. 이 정시 전형이에요. 수능 89, 수능 67 전형이에요. 전형 이름이. 그래서 수능 점수 89, 그 다음에 출결이죠, 여기는. 근데 밑에 수능 67은 서류가 33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교과나 종합전형이 준비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면 똑같이 수능을 쓰더라도 67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위에를 써야죠. 출결에 문제가 없다면. 여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나다군 딱 3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네, 대부분 다 10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고 자료를 조금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좀 있는 학교들 거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다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정량입니다. 정량. 정성이 아니고. 근데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인데, 야, 도대체 니네는 교과 정량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니? 했더니 학생부 위주 전형을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정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과 애들은 사회가 빠진다든지 문과 애들은 과탐이 빠지는 학교도 있잖아요. 여기는 다 보겠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보세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 중 상위 20개 과목이에요.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는요, 상위 몇 개 할 때는 진로 선택이 잘 안 들어가요. 보통은 1학년, 2학년. 이 일반 선택까지 동국대가 지금도 동국대는 상위 10개 과목이에요. 근데 진로 선택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 학교는 진로 선택 포함이에요. 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비율 없대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 2등급이다? 다 빼셔도 돼요. 20개만 만드시면 돼요. 1학년 국어, 2학년 문학, 독서, 심화국어, 고전 했다. 5개 했잖아요. 수학이 다 2등급이야. 빼. 영어 한 3, 4개. 탐구, 한국사도 포함이니까. 얘까지 다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등급이 몇 개 보이는 거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저런 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동국대가 상위 10개만 뽑잖아요. 첫 해 때
내신 등급 합격한 애들 내신 등급을 공개를 했는데 경영하고 경영 정보가 느닷없이 4등급이 뜬 거예요. 입시 결과에. 그럼 누가 봐도 헷갈릴 거잖아요. 뭐야? 이과는 4등급도 붙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오해 소지가 너무 크잖아요. 다음 연도부터 바꿨어요. 입시 결과 올리는 걸. 상위 처음에는 전체 내신과 상위 10개 내신 두 개를 같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위 10개만. 그래서 1.2, 1.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 1등급이야? 10개만 줄였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과는 사회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니까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2개, 2개라고 치면 그냥 왜 1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개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게 여긴 2개지만 수학이 수학 1, 수학 2, 미적, 확통 얘는 진로 선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인데 학기별로 나누면 얘는 2학기잖아요. 1학년 1학기, 2학기. 여기는 2학기가 아니잖아요. 여긴 1학기, 2학기. 미적 만약에 1, 2학기 나누는 학교면 2개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2개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라 할지라도 1등급 받은 게 2개, 3개, 3개면 1이라고요, 그냥 얘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진로 선택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 내신은 되게 좋겠죠. 추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비율도 없어요. 국어 1, 수학 3, 뭐 이것도 없어요. 한 과목에서 그냥 쫙 5개, 6개 뽑아도 돼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이수학점, 요것도 반영하겠다. 등급의 기준 점수를 반영하겠다. 성취도는 미반영하겠대요. 계산하지 않겠대요. A 받은 비율, B 받은 비율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등급만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 정성입니다. 이번에는 정성. 그러면 교과 정성은 뭘 위주로 볼 건데 했더니 여기 보세요. 앞에는 정량은 교과 지역균형만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수능도 들어가요. 수능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단과대 자유전공. 아까 보셨죠? 건대 다군의 자유전공은 저게 들어갔잖아요. 정성평가가. 여기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겠대요. 네, 그러니까 창체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교과 이수 내역. 야, 네가 자유전공을 썼다고? 그래, 네 학교에서 얼마나 교과 이수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세특 보겠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니까 세특 보겠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밑에 KU 픽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KU 픽이 뭐냐? 이수 추천 과목이라는 거예요. 아까 권장 과목. 제가 만약에 공학기호를 쓰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대수, 미적 1, 2, 확통. 쓸데없이 미적 2를 안 하고 기하를 했다. 이 학교는 조금 야, 너 왜 미적 2 안 했냐? 이러면 감점이 될 수 있다. 과학. 일반 선택 과목 먼저 이수 후에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로 선택 과목 이수를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름 학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계열이라도 진로 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진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과대인데 미적 1, 2 기하, 물리학 이수 추천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과대학인데 추천이죠. 화학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추천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자유전공. 계열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하여 이수. 와, 보세요. 계열별로도 다르잖아요. 사과대는요, 미적 2가 없어요. 대수, 미적 1, 확통. 그러니까 확통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인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문, 어문계열 가는데 수학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경영, 경제도 아니고, 국어, 영어, 사회. 네. 이쪽 관련된, 네. 이 보세요. 계열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자, 지역균형, 수능,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이런 거 보겠다. 정성평가니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역량,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자, 오늘 한번 봐보세요. 성취도라는 말 보이시죠? 저기 내신이라는 말 보이세요? 내신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이건 단순히 정성평가는 내신 등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도라는 말이 자꾸 보이죠? 학업 성취도가 있고 교과 성취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수학이다. 자, 그러면 원점수가 있고요. 평균이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내 원점수가 만약에 90이고 평균이 70이고 편차가 2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게 1학년 1학기고 1학년 2학기 때 평균이 만약에 60이라고 칠게요. 근데 내 원점수가 90이에요.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워졌으니까 편차가 좀 커질 수 있어요. 22, 23 정도 커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1등급을 받았다고 할게요. 정성평가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이 학생이 어떤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블라인드를 할 거니까. 그럼 보세요. 1등급을 받았어요. 야, 도대체 만약에 수강자 수가 만약에 250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평균이 70이었을 때 이 학생 학교에서 250명 중에 평균이 70인데 원점수가 90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얘가 250명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니, 그게 성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세요. 그러면 90에서 70을 뺐으니까 20이잖아요. 그걸 편차로 나누세요. 그럼 1이 뜨잖아요. 이게 성취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등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만약에 편차가 20 정도인데 얘가 1.5 이상이 보였다? 잘한 거예요. 요 1만 가지고는 임팩트를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 집단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1 가지고는.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편차입니다. 만약에 이 표준 편차가, 자 보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갈게요. 극단적으로 갈게요. 이거 100이고 이거 100이에요. 네. 근데 표준 편차가 25, 28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둘 다 1등급을 받았어요. 되게 잘한 거잖아요. 100이면 좀 의미가 다를까? 이거 빼면 30이고 30을 25로 나누면 1.5가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20이었으면 1.5잖아요. 100에서 60, 40인데 28로 나누면, 이게 원래 20이면 2가 떠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28이니까 작아지겠죠. 대학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1을 받고, 물론 원점수가 100인 건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얘가 정말 평균이 70일 때, 60일 때 100인 건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큼 떨어졌는데 뭐 5밖에 안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은 이렇게 봐요. 아, 여기는 성적 편차가 좀 큰 학교네. 그러니까 우수한 경쟁적 집단이 몰려있는 학교가 아니겠네. 그러면 이 학생은 정말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다기보다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편차는 저희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편차가 크면, 아, 우리 애는 종합전형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어떤 학교가 만약에, 자, 모집 요강 보실 때 지금 말씀드린 성취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수 평균, 뭐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표현이 보였어요. 만약에 이건 성취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표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등급만 보시면 돼요. 근데 종합은 저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도 값이 1로 시작했지만 1학년 2학기 때 1.2, 2학년 올라가서 1.4, 그 다음에 2학기 때 1.6 이러면 정말 좋다. 굿이다 이러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파도를 치고 있다 그러면 찝찝하다. 확실하게 대학에 임팩트를 주는 학생의 학생부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수능에서 영어 보세요. 이 학교 1등급이면 200점을 주겠대요. 2등급이면 197이죠. 3점 차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건대가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는데 영어를 만약에 10 반영할게요 라고 써져 있다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학교가 20을 주겠다. 아까 왜 반영 비율 보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넘기기가 좀 뭐해서 아까 성대표에 영어 몇이라고 써져 있었는지 잠깐만. 그 가나다군 막 나왔던 거. 뒤에 정시 말고 볼까요? 정시 라인에 있을 텐데 뒤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샘플로 넣어드린 거. 성대 앞에 있나? 아까. 그거 잠깐만 보시면 앞에 있나? 이 앞에 있나 보다. 성대에. 여기 지금 성대가 정시에서 영어 10을 주겠대요. 그리고 어떤 데는 15를 주겠대요. 이게 지금 여긴 페이지가 없구나. 앞에 정시 교과 평가 거기에 보시면. 근데 자,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대를 써야 되는데 2등급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럼 3점 차이잖아요. 1등급하고 3점 차이죠? 근데 영어 반영 비율을 10만 주겠다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그냥 온전히 3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애는 2등급이니까 3점 차이군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그 다음 숫자예요. 이건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6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 반영이다 그러면 4.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영 비율에 저 점수차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가 정시에서 왜 1등급 애들이 고대보다 많냐면 고대 지금 기준으로 고대는 2등급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3점입니다. 감점이에요. 근데 연대는 인문이 16.5%나 반영이 돼요. 근데 1, 2등급 차이가 5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5점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8.5 이렇게 나오겠죠. 8 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연대들이 1등급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고대는 거의 대부분 2등급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점수는 고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정시 입결 평균이 연대보다 고대가 높아요. 저놈의 영어 때문에.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대가 20반영인데 여기 20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3점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200점 가겠다. 여긴 197. 3점으로 가겠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3점 차이죠. 여기 3점 차이죠. 여기 4점 차이죠. 4등급부터는 조금 생각하고 와. 잘 보세요. 여기 4점이죠. 여기 몇 점이에요? 5점이죠. 5점이죠. 그 다음 여긴 몇 점이에요? 내가 6등급까지는 어떻게 용서를 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신경 쓰지 마, 우리 학교. 갑자기 급간이 커져가는 급간이 보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서가 될 수 있어요. 5점까지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어 1등급 받는 애들이 많다면 20점 차이인데 이건 극복이 안 돼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3점 차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체능 얘는 이 중에 선택이니까 45에 25예요. 그럼 3점 차이면 7.5죠. 7.5. 그러니까 예체능도 영어 못 보면 물론 쟤네들이 다 1등급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보이시죠? 구분 A, B가 있어요. 반영 비율이 다르죠. 전 계열 A와 B 모두 적용하여 높은 점수 반영하겠다. 사서 고생을 하네요. 애가 점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환산을 하고 이렇게 환산을 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반영하겠다. 그런 겁니다. 한국상 감점이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탐구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직업탐구 포함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자 여기 지역균형 교과 80에 출결 봉사도 있습니다. 여기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보시면 돼요. 몇 시간 이상 10점, 몇 시간 이상 뭐 8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계열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목 및 교과 성적 활용 촉도. 우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요. 국수형은 그냥 필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열별로 사탐 들어가느냐 과탐 들어가느냐 이 차이다. 그리고 여기 성취도만 제공되는 이거는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겠다. 성취도만 제공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석차 등급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수 단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국어라는 과목이 4단이라고 가정할게요. 학점이. 근데 둘 다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이 4단인데 이 친구 1등급, 이 친구, 이 계산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가 5단이고 여기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 학교는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평균이 1.5등급이고 여기도 1.5등급이죠. 얘 둘은 같은 거예요. 석차 등급만 반영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학점 아까 앞에서 보셨죠? 이수단위 학점 반영하겠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A 학생은 4단위가 2, 그러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8 더하기 5고 13이죠? 이 13을 단위수 9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3을 9로 나누면 9.9436 뭐 이렇게 되겠죠? 1.43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1.44고 단위수가 적용이 되면 B학생을 볼게요.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10. 그럼 14가 되는 거죠. 얘를 9로 나누는 거예요. 9일은 9, 96에 9, 5, 얘는 1.5 나오겠죠. 얘가 이기는 거예요. 얘는 아까 1.44고 얘는 1.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단위수가 반영되는 학교는 우리 아이가 단위수가 높은 단위의 등급은 좋은데 단위수가 낮은 과목이 만약에 등급이 안 좋다. 상관없다. 그럼 단위수 반영하는 대학을 써도 괜찮다. 근데 거꾸로라면 이런 학교를 써야 된다. 등급만 반영하는 학교. 교과 종합평가. 종합평가라고 그랬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아까 건대하고 똑같죠?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렇게 보겠다. 여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교과 종합평가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확실히 자연은 수학이 높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인문, 사회. 인문하고 사회도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인문은 확실히 국어 잘하는 애. 근데 탐구의 반영별이 좀 달라지죠? 근데 잘 보세요. 상위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사를 못 보고 통과를 잘 봤다. 그러면 통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위 한 과목이 없으면 둘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 대학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요거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요랬을 때 수학교과 18학점 또는 5과목 이상이면 4점 가산점을 주겠다. 예. 그 다음에 과학교과 20학점 또는 6과목 이상이면 4점 가산점 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수능 위주, 수능 학생부형에만 가산점이 있고 수능형, 이 경희대는 정시가 수능형이 있고 수능 학생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형은 가산점이 없다. 네. 근데 내가 이 수단위가 좋다. 그러면 네, 수능 학생부형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영어, 희망적이다. 2등급까지 다 만점이에요. 이 학교는. 네. 네, 여기서 2점 차이, 4점 차이, 4점 차이, 6점 차이 뭐 이렇게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2점 차이까지는 되는데 갑자기 4점 차이로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등급 이하는 조금 힘들지 않겠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한국사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계열별로 조금씩 과목이 다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교과. 분명히 교과 성적 활용 촉도인데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교과 50에 출결 25, 봉사 25. 네. 그렇게 반영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정시에서 교과 종합평가 때 저렇게 하겠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네, 정성평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진로 적합성과 성실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없는 자, 뭐 검정고시생들이죠. 뭐 나름 환산해서 반영하겠다. 동국대 거의 이제는 좀 비슷한데 여기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동국대도 알지 않을까요? 영상이 녹화가 돼서 좀 찝찝하긴 한데 자기네 학교에 내신 정말 훌륭한 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 역량보다 진로 탐구 역량의 반영 비율이 더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뭐 요거 때문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합쳐서 80, 인성 및 사회성 20. 대부분 요 비율은 비슷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 진로를 합쳐놨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을 탐구형하고 이제 융합형, 올해 이제 신설된 건 성장형이 있긴 하지만 탐구형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교 생활 안에서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 융합형은 균형적으로 발전한 학생. 그러니까 여긴 골고루 자라는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게 조금 밀리더라도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이 보이면 뽑아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진로가 50이에요. 네. 융합은 여기가 50이 아닌 거죠. 여기는 학업 역량이 50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강대, 출결, 정량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정량. 정성평가가 아닙니다. 정량입니다. 수능 80에 교과 10, 출결 1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과 산출 방식이 있죠.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그리고 뭐 성적 산출 가능 과목이 12과목 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목으로만 반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의 학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고요. 서울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가 진짜 복잡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 1단계는 어떻게 하겠대요? 1단계 국수형 한국사 탐구 영역별 등급을 아래와 같이 점수로 환산하겠대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먼저 1단계 선발을 하겠대요. 등급으로. 네. 그래서 1등급은 10점 뭐 이런 식으로 교과 역량 평가 여기 이렇게 점수를 주겠다. 40%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 표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다 달라요. 네. 인문, 사회, 경영, 농업, 생명, 과학 뭐 이런 데는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50에 사회, 통사 50, 통과 30이에요. 문과 쪽이니까. 그리고 이과 쪽이지만 농업, 생명 뭐 이런 쪽, 생활과학대, 소비자 아동 그래 그때는 뭐 그쪽은 과탐보다는 사탐이 더. 근데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 이과 쪽, 약학, 첨단 융합 이쪽은 통과가 50이에요. 네. 국어 수학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학부대학,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은 국어 수학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이 똑같습니다. 네. 학부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생활과학, 식품영양이나 의료학과는 통사나 통과나 반영 비율이 똑같다. 네. 그렇게 계열별로 다 나눠져 있다. 그리고 수의예과, 의예과는 또 다르다. 네. 교과가 40이 아니다. 여기는 교과 역량평가가 20이고 면접이 20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통과가 확실히 반영 비율이 높다. 학교마다 다 다르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자료는 핵심은 뭐다? 우리 애가 지금 고2 부모님들께서는 고3 처음 모의고사 보시고 얘 성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 성적대에 해당하는 대학들 거기서부터 그 위쪽 대학들 그 위쪽 대학들의 그 시행계획 안에서 수시든 정시든 시행계획 안에는 수시 정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가. 그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가 조금 내신이 안 좋다 하면 교과 정량평가는 다 없애시고 네. 근데 얘가 비교과 활동도 별론데 그러면 어쨌든 수능 100으로 뽑는 학교를 먼저 추리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정이 그런 학교가 없다면 출결말 들어가는 학교만이라도 선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시면 닥쳐서 학교를 찾으면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사전에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고1 부모님께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고2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얘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어딘지 그래서 그때는 지금 고1 부모님은 어쨌든 바로 위에 학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추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인원입니다. 4월 달에 제가 설명회 할 때 만든 자료인데 지금 교과 전형 28학년도 30.9% 수도권만 볼게요. 30.9%, 종합 45.1%, 논술 12.7%.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까지 합치면 교과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종합이 오히려 20군데 수도권은 종합이 더 많죠. 저런 것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 비율이 확실히 교과랑 두 개 합치면 거의 76%입니다. 교과하고 종합.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정시 기준. 수능 위주가 수도권은 94%. 수능 위주가.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89점. 거의 비슷하죠? 네. 정시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 증감 보시면 27학년도보다 수능 위주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지역의사제 대학별 선발 현황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학년도하고 28학년도 인원 비교한 겁니다. 네. 조금씩 늘겠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쨌든 인원이 더 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경북대 보세요. 광역권 8명인데 10명이죠. 진료권 18명인데 23명. 총 26명에서 33, 15에서 19, 13에서 다 늘어요, 지금. 28학년도부터는. 진료권, 광역권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집이 천안이에요. 진료권은 천안 소재 고등학교 애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광역권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안에 지역의사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게 광역권이다. 안타깝게 평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하대가 인천이잖아요. 그리고 경기권에 그 가천대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해당 지역에 저희는 안 들어와요. 평택이 없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한경대에서 자꾸 의대 설립하겠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경대,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그래, 의대보다는 수의과가 훨씬 더 이쪽 지역은 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지역의사제라는 의미를 보면, 안성 평택 지역에 사실, 대학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겠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 계열 관련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이 부분을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된다. 내신이 안 좋더라도 종합이나 논술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 단순히 내신 등급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정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28학년도 예비평가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도 보고 있을 테니 같이 연계해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저는 사실 기숙학원에 주로 이제 있으니까. 근데 재학생 학원에 오면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꼭 있는 게 있어요. 저기 재소하러 오는 애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못해서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6월 잘하다가 끝에 가서. 근데 저기 지금 300명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학생부 교과 종합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초반에 여기 커넬에 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 동안 내신 대비 바짝 해요. 그리고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이 됐다가 또 내신 대비 오면 그때 또 반짝해요.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뭔가 흐름 자체가 내신 대비하는 과목이 고1을 제외하면 내신 대비하는 과목이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고1 때 배우는 과목의 베이스가 돼서 고2, 고3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내신 대비 반짝하고 끝.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28학년도부터 보셨잖아요. 저 자료의 수치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정시를 같은 테마에서 놓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 때 집중하는 건 좋죠.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라는, 제가 고1 때는 어쨌든 기본 개념이라도 갖고 가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단절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쟤네들은 알아요. 재수생들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그런 얘기해요. 저희 입장에서 고3 애들이 많이 실패를 해줘야 계속하고는, 재수생하고는 잘 되겠죠. 근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세요. 여기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들이나 굳이 시간 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올 애들은 많다니까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한테, 어이, 고등학교를 3학년만 다니고 말래? 4학년 다닐래? 그럼 너 내신 끝났다고 해서 막 자유인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 학원들이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내신이 끝났다고 해서 수능 대비를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설명이 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애엄마도, 저희 애나 애엄마는 이 영상을 안 볼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지역에 국한된 내신 대비에 너무 올인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건방을 떨었어요. 즉, 내신, 이게 저희 애가 간 학교는 안타깝게도 그 해 동네에 자사고가 있었어요. 여기가 항상 4대1 정도 경쟁률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사고나 외고, 원래 중2 때는 외고 목적으로 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는 또 기숙이에요.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지 혼자 알아서 한다? 불가. 자사고 경쟁력에서 밀릴 것 같아. 그래서 일반고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사고 4대1 경쟁률이 2대1로 줄었어요. 이 생각을 저만 했겠냐고요. 비슷한 생각하는 애들이 다 이 학교로 와버린 거예요. 내신 뭐 꽈당. 별짓 다 했어요. 어디 뭐 가서 뭐 영어 과외도 시키고 내신 대비 과외도 시키고. 근데 왜 그거에 올인하고 있냐고. 그리고 뭐 그냥 모의고사 그냥 뭐 동네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이 표현이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저 재수생 애들 제가 보면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이 동네 보습학원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애들을 완전히 수동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학생 위주의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 단점이 뭐냐면 수능 대비에 대한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정승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수능 수학 예산만 30억이래요. 변별력 있는 뭐 21번, 30번은 거의 문항당 1억짜리 문제래요. 그래서 제가 재수생애들한테 그랬어요. 니네는 계속 이렇게, 너 고3 때 수학 어떻게 공부했어? 학원 다녔대. 뭐 학원에서 뭐 했어? 대부분 후반부에 가서 재학생하고는 되게 문제풀이 위주로 가요. 이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제가 지금 재수생애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니네가 뭐라고 학자분들이 한 달 동안 합숙해서 고민해서 만든 1억짜리 문제를, 문제집 많이 푼다고 이 문제를 감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장점이 뭐예요? 이 커넬 학원에 계신 분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재수생 수업을 해요. 재학생 위주의 수업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고. 제가 저희 집사람, 아까 뭐 애 얘기했지만 저 윈터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니는, 근무하고 있었고 윈터 보내려고 그랬더니 동네 학원에서 중3 여름방학 때 이미 고1 과정 2바퀴를 돌렸대요. 그래서 어차피 예비 고1 윈터 가봐야
반복되는 것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한 4, 5개 부류의 선생님한테 문제를 풀라고 던져주자. 자, 대학생도 수학과외랑 공대에, 과외 전문 선생님, 그 다음에 보습학원, 그 다음에 교과 전문학원, 그 다음에 단과학원 선생님, 그리고 재수종합반 선생님. 이 문제 풀이 과정이 똑같을 것 같냐고. 제가 저희 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2 때부터 제가 제 제자애, 수학과 간 제자애한테 과외를 붙였어요. 너 얘 내신 때문에 내가 과외시키는 게 아니라고. 지가 이 문제를 보고 스스로 어떤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지 때문에 너 지금 과외를 시키는 거라고. 중2 내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이 아이는 결국 수능 때 단 한 번도 여러 번 수능을 봤지만, 물론 처음에 대학은 갔지만 1등급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지도 얘기해요. 고2 올라가서 깨달았다고. 중2 때부터 고1까지 했거든요. 그 힘이 많이 도움이 됐대요. 그 임팩트가 그냥 지역에 있는 단순이 아니고 그냥 이런 보습학원이나 이런 재학생 전문학원은 게임이 다르다. 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가뜩이나 수능은 통합형으로 가겠다는데 이 단원을 끝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평가 문제 봐보세요. 독서 지문 줘놓고 문학 지문 줘놓고 다른 장르 거를 보기에다가 걸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사 보니까 지금 세계지리 자료를 주고 선택지에 사회문화나 이 내용과 관련된 선택지가 들어간다니까요. 과탐도 지구과학 자료를 줘요. 여기에 화학 원소 선지가 들어가요. 통합이라니까요. 이걸 2단원 끝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이익임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과정의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수시와 정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각 학기에 2등급이 하나씩 있었을 때 1.16등급. 이게 비율상으로 2.85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26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 연고대의 의치 약한 수까지 교과 종합 모집 추정 인원이 10,000명인데 이 10,000명 인원이라는 인원을 28학년도 수능 보는 인원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2.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근데 2등급 하나만 있었을 때는 2.85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2등급이 하나가 보이면 2.85인데 26학년도 대입 기준 서용고 의치학한수 교과와 종합을 뽑는 인원의 비율이 2.9니까 2.85면 2.9 이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 표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라인. 밑에 거. 위에 건 서울대만 추려본 거고 1.167, 2.85%. 그러면 9등급 환산으로 1.8이니까 성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33이라는 건 2등급이 하나 더 있을 때예요. 저건 누적 인원이 이제 5%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2.18%니까 요 정도 라인이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2등급이 뭐 2개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보이더라도 2학년 올라가서 2등급을 없애주는 노력은 좀 하긴 해야 된다. 학교 라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머지않아 환갑인데 이제 일을 그만할 때가 됐나 싶기도 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같은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인데 군별로 막 다 비율 다르고 어떤 학교는 서류 가고 어떤 학교는 교과 정량 가고 막 이러잖아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1, 고2 학부모님들께서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하시는 이 스텝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